Mickey 7, Edward Ashton, Chapter 14. 뭐든 마음껏 먹어 친구, 베르토가 말했다. 내 시선은 토끼 고기를 쫓고 있었다. 이성적인 범위 안에서 나도 배급이 무제한은 아니니까. 그가 덧붙였다. 나는 카페테리아를 둘러보았다. 이른 저녁 시간이어서 그렇게 붐비지는 않았다. 문 가까이에 경비대원 한 무리가 앉아있기는 했다. 그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그가 동료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니 테이블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멋지군. 이제 죽음을 무서워하는 익스펜더블이 되었다. 이곳에서 내 사회적 지위는 더 내려갈 곳 없이 바닥을 쳤다. 미키, 듣고 있어? 베르토가 말했다. 나는 주문 카운터 쪽으로 돌아섰다. 한도를 정해줘. 나 정말 여기 있는 음식 다 먹을 수도 있어. 베르토는 주문 카운터를 내려다보며 뒷머리를 극적거렸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1000kcal 아래로 됐지? 나는 그를 빤히 올려다보며 물었다. 1000kcal라고? 정말? 응, 내가 한 말은 다 진심이야, 친구. 너는 내 절친인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내 방식으로 사과하는 거라고 생각해. 베르토는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나는 감자, 귀뚜라미 튀김, 그리고 작은 볼에 담긴 양상추와 토마토 샐러드를 주문했다. 그래도 700kcal밖에 되지 않아서 페이스트를 한 컵 가득 담아 남은 칼로리를 채웠다. 많아서 나쁠 건 없지. 내가 주문한 음식이 배식구에서 나와보니 베르토도 음식을 주문한 모양이었다. 베르토는 토끼 고기를 주문했다. 베르토, 어떻게 된 거야? 그가 웃었다. 너한테 저녁을 사주고 나는 굶을 줄 알았어? 설마, 미안하지만 그다지 미안하진 않네. 널 위해 희생하려는 게 아니라 부를 나누는 차원이었어. 우리는 총 2400kcal를 주문했다. 베르토는 그의 오큘러를 스캐너에 가져다 댔다. 스캐너가 초록색으로 반짝했다. 진짜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물었다. 베르토의 미소가 더욱 환하게 빛났다. 처음 플리터로 널 데리고 갔을 때 기억하지? 맙소사,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말했다. 그의 쟁반이 배식구에서 나왔다. 우리는 음식을 가지고 뒤쪽 테이블로 향했다. 걷는 동안 경비대원들의 시선 때문에 목덜미가 따끔거릴 지경이었다. 돔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능선 위로 날았던 거 기억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고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려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고 그는 곧바로 토끼 뒷다리를 뜯기 시작했다. 능선 꼭대기에 특이하게 서 있던 바위가 있어. 그 위를 날았는데 기억나나? 브레토가 입안 가득 고기를 우물거리며 말했다. 이쯤 되자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아니, 솔직히 기억 안 나. 베르토는 어깨를 으쓱했다. 상관없어. 뾰족한 화강한 바위를 생각해봐. 높이는 30m쯤 되고 옆에는 그보다 약간 작은 납작한 바위가 비스듬하게 기대어 있어. 바닥은 서로 10m쯤 떨어져 있고 올라갈수록 그 간격이 좁아지는 거야. 알겠어. 상상은 해볼게. 사실 베르토의 묘사를 들으니 그가 이야기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기억나는 것 같았다. 암벽타기 하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던 것도 기억났다. 물론 그때는 크리퍼가 나타나기 전이었다. 그래, 거기서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플리터를 몰고 바위 사이를 지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 미쳤지. 그러니까 플리터를 90도로 꺾으면 날개 둘 중 한쪽 끝은 여유 공간이 50cm밖에 안 되는 거야. 회전을 시작하는 타이밍이 10분의 1초 이내로 정확해야 해. 그래? 미친 소리 같아. 그래서 내가 재촉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미쳤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내기를 걸었지. 베르토는 이야기를 멈추고 입안 가득 음식을 채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이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성공했어? 그럼 해냈지. 3000kcal를 모았다. 이 말씀이야. 훌륭하지? 그 빌어먹을 포그볼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거머쥔 이후로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베르토가 말했다. 넌... 나는 입을 열었다가 할 말을 정리하려고 잠시 멈췄다. 죽을 수도 있었잖아. 그랬지. 안 죽었고. 나는 쟁반 옆에 포크를 놓고 주먹을 꽉 쥐었다. 네 목숨을 걸었다는 거잖아. 이틀째 배급이 뭐라고 목숨을 걸어? 베르토의 얼굴에서 우쭐한 미소가 사라졌다. 저기 진정해. 친구 별일도 아닌데. 별일이 아니야? 그깟 몇 킬로칼로리에 목숨을 걸었잖아. 나를 위해서는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놈이. 베르토는 맥이 탁 풀린 표정이었다. 그는 나를 빤히 보았고 나도 그를 뚫어져라 보았다. 내가 거기까지 안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되는데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 잠깐 얘기한 거 맞아? 젠장, 베르토의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거짓말을 했는지가 헷갈렸다. 미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베르토가 물었다. 나는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굳게 다물었다. 넌 막 재생탱크에서 나왔잖아. 미키, 내 말이 틀려? 나는 시선을 돌렸다. 경비대원 무리 중 하나가 우리 쪽을 보고 있었다. 맞아.
너도 내가 그랬단 걸 잘 알잖아. 나도 내가 잘 아는 줄 알았지. 그런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어. 나 방금 좀 놀랐어. 나는 포크로 감자를 푹 찍어 입에 넣은 다음 씹기 시작했다. 지금 이 저녁 식사는 이틀 만에 처음 먹는 음식다운 음식이다. 이 식사를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면 죄를 짓는 거나 다름없었다. 베르토와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가 다시 마음을 돌리기를 5초 동안 대여섯 번 반복했다. 다시 베르토를 보았을 때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 나 안 죽었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너는 그 망할 크레바스에서 나를 버릴 것 같지만 난 죽지 않았어. 베르토가 토끼 뒷다리를 한 입 더 베어 무는 모습을 보며 난 이렇게 덧붙이는 상상을 한다. 너한테 이틀치 배급을 주겠다고 했으면 돌아왔으려나? 마침내 입을 열고 상상한 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보고 있던 경비대원 무리 중 하나가 테이블에서 일어나 우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잘은 아니지만 아는 얼굴이었다. 이름은 데런이고 개척민치고 체구가 컸다. 키는 거의 베르토만 하고 몸무게는 적어도 10kg은 더 나가는 것 같았다. 어두운 머리칼을 짧게 잘랐는데 턱에는 제멋대로 자란 곱슬곱슬한 수염 한 뭉치가 달려 있었다. 이 탐사에 선발된 사람 중에 멍청한 사람은 없고 대련도 멍청이는 아니지만 권력을 좀 쥐었다 싶은 멍청한 놈들이나 보일 법한 태도를 보여서 항상 눈에 거슬렸다. 대련은 베르토의 한두 걸음 뒤에 서서 가슴팍 앞으로 팔짱을 끼고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말했다. 저기 신사 여러분, 오늘 저녁 배급은 맛이 괜찮으신가? 베르토는 뒤로 돌아보며 토끼 뒷다리를 들어 일부러 천천히 한 입 뜯었다. 그러고는 음식을 가득 문 채로 대답했다. 그럼 아주 잘 먹고 있지. 대련의 얼굴이 움찔거리더니 점점 일그러졌다. 고메즈, 너는 아주 개자식이야. 네 놈도 딱 한 대 남은 멀쩡한 플리터도 오늘 아침에 박살이 날 뻔했어. 베르토는 어깨를 으쓱한 뒤 내 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토끼 뒷다리를 새로 한 입 베어 물었다. 플리터는 내가 없으면 어차피 쓸 일도 없잖아? 나샤는 어차피 중력거리도 없는 건 조종하지 않으니까. 음식을 씹어 삼킨 뒤 소매로 입을 훔치고는 말을 이었다. 그렇게 개척지 자산이 신경 쓰이면 네 저녁 식사를 사이클러에 넣지 그래. 난 챙길 게 있어서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야. 베르토는 얼굴에 다시 미소를 머금은 채로 나를 올려다보며 윙크했다. 아, 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을까? 돈을 걸지 않았더라도 날았을 거야. 행성이 지루해 죽겠는데. 정말 죽여주는 비행이었다고. 죽여주는 비행이라니. 당연히 그랬겠지. 나는 이가 부러질 정도로 입을 악물었다. 대런의 시선이 이제는 나를 향했다. 반스, 무슨 문제 있어? 목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았다. 대런은 양 눈썹을 미간에 모은 채 반걸음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 진짜로 할 말이 있으면 해. 못할 거면 표정을 풀든가. 베르토가 나섰다. 그만둬. 미키는 이틀 동안 충분히 힘들었어. 그랬겠지. 들었어. 어제 우리 대원 2명을 죽게 만들더니 오늘은 전투 중에 쓰러져서 지난 24시간 동안 첸이 2번이나 목숨을 구해줘야 했다지? 너도 참 안 됐다. 베르토는 잘근잘근 씹던 토끼 뒷다리뼈를 조심스럽게 쟁반에 내려놓은 다음 양손을 테이블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어느새 능글맞은 웃음은 싹 지워져 있었다. 그만 가봐 대런. 넌 빠져 고메즈. 방금 나는 저녁 식사로 빌어먹을 사이클론 페이스트를 먹었고 기분이 별로라. 대련은 거기까지밖에 말하지 못했다. 베르토의 뒤통수를 밀치는 최악의 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대련은 덩치가 좋은 경비대원이었다. 그가 그렇게 나오면 보통 사람들은 알아서 그를 피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베르토는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을 그냥 보낼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뒷다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돌아섰고 그가 앉았던 벤치가 넘어지면서 대련의 정강이에 부딪힐 때 이미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베르토가 포그볼을 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길쭉하고 흐느적거리는 외모와 달리 그는 초인적으로 빨랐다. 베르토의 주먹이 왼쪽 얼굴에 꽂혀 쓰러질 때까지 대련은 미처 손도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10대들이 하는 주먹 다짐으로 끝났을 일이 거의 폭동 수준으로 번졌다. 대련이 몸을 일으키는 동안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반대편으로 향했다. 그가 한쪽 무릎을 최대한 먼 바닥에 디뎌 일어서려고 하자 베르토가 발로 그의 어깨를 누르고는 다시 땅에 쓰러뜨렸다. 베르토의 한쪽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대련이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경비대원 한 명이 달려들어 베르토의 얼굴을 우리 테이블에 쳐박았고 나는 50cm쯤 밀려난 테이블을 피하려고 펄쩍 뛰어 물러서야 했다. 베르토는 버둥거리며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다른 대원 2명이 더 달라붙어 팔을 한 짝씩 붙잡더니 베르토의 다리를 발로 차고 등 뒤로 팔을 갖다 붙였다. 내가 다치지 않은 손을 경비대원 한 명의 어깨 쪽으로 뻗었지만 누군가 내 멱살을 잡고 발을 걷어차 바닥에 고꾸라뜨린 다음 무릎으로 등을 짓눌렀다. 목덜미를 짓누르는 테이저건에서 찌릿함이 전해졌고 나는 정신을 잃었다. 설명해보게. 나는 베르토를 힐끗 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샬의 머리 뒤쪽 어느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5초쯤 어색한 정적이 흐른 뒤 내가 말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마샬이 눈을 감았다. 힘이 들어갔던 턱 근육이 풀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이윽고 감았던 눈을 가늘게 떴다. 오해라, 고메즈. 자네도 오늘 오후에 일어난 일을 그렇게 설명할 텐가? 아닙니다, 사령관님. 이 일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가 무슨 상황인지 명확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네. 어떻게 명확하게 이해했다는 뜻이지? 베르토는 얼굴에 피어오르는 미소를 완벽하게 감추지 못한 채 말했다. 이번 일에 연루된 경비대원들은 자신들의 형편없는 결단력이 가져온 결과에 단단히 화가 나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무고한 제3자를 모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좌절감을 해소하려 한 것입니다. 드레이크가 자네를 모욕했다고? 자네는 털끝 하나 다친 것 같지 않은데? 드레이크는 광대뼈에 금이 가서 의료국에 누워있지. 그건 어떻게 설명할 텐가? 베르토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가 저를 모욕했다고 했지 이겼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마샬의 얼굴에 더 깊은 골이 파였다. 이제 그는 나를 향해 말했다. 반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고메즈의 설명에 자네도 동의하나?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대련이 먼저 저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저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저녁으로 사이클럽 페이스트를 먹게 된 데 불만이 있었고 제게 시비를 걸어 분을 풀려고 했습니다. 일이 커지자 좀 놀란 것 같아 보였는데 애초에 왜 시작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대련이 먼저 베르토를 건드렸거든요. 마샬의 얼굴이 똥 씹은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좋아. 이 일로 자네들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나도 좋겠네. 특히 지난 24시간 동안 자네들이 내 사무실에서 2번이나 들락거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이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자네들의 설명과 대부분 일치하더군. 드레이크가 분명 제멋대로 접근했고 본인이 나가 떨어지기 전에 고메즈를 먼저 건드렸어. 솔직히 경비대원들에게 조금 실망했네. 경비대원들의 판단력에 실망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주먹다짐 실력에 실망했다는 것인지 확실히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대신 의자에 기대 앉아 가슴팍에 팔짱을 낀 채 이렇게만 말했다. 하지만 자네 둘이 잔치상을 차려먹는 동안 드레이크는 왜 사이클럽 페이스트를 먹어야 했는지는 여전히 궁금하군. 내 기억이 맞는다면 내가 어제 자네들의 배금을 삭감했던 것 같은데 드레이크는 여전히 하루에 2000kcal를 섭취할 수 있고 말이야. 대체 왜 드레이크는 자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마샬은 생각에 잠기며 턱을 쓰다듬었다. 베르토가 내 눈치를 보았지만 나도 마땅히 둘러댈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령관님. 아침을 많이 먹은 게 아닐까요? 베르토가 대답했다. 알겠네. 그러니까 자네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군. 마샬이 책상에 있는 태블릿을 두드리자 오큘러에 영상 클립이 나타났다. 나는 눈을 깜빡여 동영상을 재생했다. 멀리서 찍어 화질이 나빴지만 눈 덮인 능선 꼭대기에 있는 바위를 향해 베르토의 플리터가 돌진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납작한 바위 2개가 바위산 위에 우뚝 솟아 갸름한 삼각형을 만든 것이 내가 기억하는 모습과 비슷했다. 화면으로 보이는 각도에서는 플리터가 절대 바위 사이로 지나갈 수 없을 것처럼 보여 결과를 알면서도 속이 울렁거렸다. 베르토는 100m 정도 밖에서 멈춰 고도를 약간 고정한 다음 마지막 순간에 비행기를 꺾어 종이 한 장 차이로 틈새를 통과했다. 베르토가 물었다. 이걸 찍으셨습니까? 그래, 찍었지. 고메즈, 현재 경보 수위가 강화되지 않았나? 사망자가 발생했고 남은 귀중한 인력들을 지켜야 하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네. 자네가 뭘 하든 내가 모르게 할 수는 없을 거야. 자, 이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측면에서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겉멋이든 어린 애들이나 할 법한 장난에 자네 목숨과 더 중요하게는 대체할 수 없는 금속 및 전자기기 2000kg을 위험에 빠뜨린 이유를 설명해 주겠나? 베르토는 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었다. 마샬은 베르토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아주 오랫동안. 마샬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좋네. 자네가 도박꾼인 것은 잘 알겠어. 자네가 지난 이틀 동안 어긴 규칙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 어차피 상관도 안 할 테니. 사령관은 책상에 팔꿈치를 올린 채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자네에게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군. 받아야 할 벌에 비해 한참 모자란 외출금지 명령조차 내릴 수 없어. 곤장을 치는 건 유니언 지침에 어긋나고. 그러고는 말을 멈추고 내게 시선을 돌렸다. 반스, 추천할 방법이라도 있나? 나는 베르토를 힐끗 본 다음 마샬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제가 말입니까? 없습니다, 사령관님. 마샬은 다시 한번 한숨을 쉬고 의자에 기댔다.
몇 안 되는 선택지 가운데 제일 나은 방법은 일을 늘리고 배급을 줄이는 것이겠지. 앞으로 5일간 자네의 원래 근무 시간에 더해 아자야의 근무 시간까지 맡아서 하게. 그러면 사고칠 시간도 없겠지. 그리고 배급량은 10% 추가로 삭감하기로 하고 어차피 먹을 시간도 없으니 불편한 줄도 모르겠지만 다른 직원에게 배급을 넘겨받는 것도 금지하겠네. 또 어떤 잔머리를 굴려 동료들을 속일지 모르니. 사령관님, 마샬은 베르토가 입을 열기가 무섭게 말을 잘랐다. 괜한 시간 낭비 말게. 이미 말했듯이 자네가 받아 마땅한 처벌에 훨씬 못 미치는데 말이지. 계속 징징댈 생각이라면 자네가 이렇게 문제에 알맞은 더 합리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네. 베르토는 할 말이 한참 남은 듯 했지만 그 말을 꾹꾹 삼켰다. 이윽고 마샬의 머리 뒤쪽 어느 한 점에 시선을 고정한 채 겨우 입을 뗐다. 네,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가보게. 우리가 일어서서 방을 나가려는 찰나 마샬이 큰 소리로 덧붙였다. 아반스, 이 사건에 어떻게 끼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자네도 연관이 있는 게 틀림없겠지. 자네 배급도 5% 삭감하는 걸로 하겠네.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네? 안 됩니다. 10%. 내가 다시 반항할 기미를 보이자 마샬이 덧붙였다. 15%로 하겠나? 나는 위아래 턱이 부딪히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얼른 입을 닫았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감사합니다.